여러분 안녕하세요. 롱장입니다. 오늘은 입주, 그러니까 제가 최근에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 이제 검단 신도시나 아니면 뭐 대구 쪽이나 지방이나 지역별로 입주 물량이 꽤 있는 곳이 있는데요. 특히 뭐 신도시 인근에 있는 곳은 이제 앞으로 입주가 시작이 되면 부동산 시세가 많이 흔들리고 본인 집값이 많이 불안정해지지 않겠냐. 가뜩이나 많이 오른 상태에서 불안정하고 거래도 없는데 이런 질문을 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어떤 정답이 아니고요. 여러분이 이제 와서 다시 한번 꼭 생각해 봐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가 한번 같이 짚어 드릴 겁니다. 저 지금 이제 정규 강의 모집 기간이고요. 관련 내용은 아래 링크가 달려 있으니까 클릭해 보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설명을 가장 쉽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당연히 예를 드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자, 일단은 입주 물량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을 하고 싶으면은 큰 도시보다는 작은 도시가 쉬워요. 왜냐면 원리 원칙 자체를 설명드리기가 훨씬 용이하기 때문이겠죠. 자,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집이 있어요. 자, 집이 한 채 있어요. 어려운 게 아니니까요. 집이 한 채 있으면은 이 집은 중요한 것, 가장 중요한 거는 누가 쓰냐 안 쓰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렇죠? 시장은 수요와 공급이에요. 수요와 공급에서요. 수요라는 것은 집을 누가 쓴다는 겁니다. 그렇죠. 집을 누가 쓴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좀 더 복잡하게 설명할 필요가 없는 게 집주인이 없으면 세입자가 없잖아요. 불법이니까. 한국이란 곳은 아직 그렇게 돌아가잖아요. 집주인이 있어야 월세, 전세, 깔세가 가능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집이 차 있으면 수요가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요가 얼마짜리다가 아니라 여러분 수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럼 누가 쓰냐 안 쓰냐가 중요한 건데 이때 그럼 거꾸로 얘기해서 제일 무서운 건 집이 비는 것이죠. 집주인도 없고 세입자도 없고 월세입자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집이 비는 겁니다. 집이 비면 어떻게 될까요? 인근 집값이 하락할 수밖에 없겠죠. 왜 비었냐도 중요하겠지만 일단 수요와 공급에서 여러 가지 뭐 정책이나 이런 영향 없이 순수 수요와 공급의 이 원리가 작동한다는 전제 조건 하에서 집이 비었다면은 이거는 가치가 떨어질 일이죠. 자, 그런데 예를 들어서 김포 고촌이라는 요만한 작은 도시예요. 위치는 서울과 가장 가깝지만 김포 중에서 굉장히 작습니다. 주거지는 위쪽에 강변마을이 있고 아래쪽에 수기마을이 있습니다. 위치는 뭐 어쩌고 저쩌고 뺄게요. 지금 위치까지 설명하면 또 다른 얘기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자, 여기가 제가 예로 왜 들었냐면 여기는 대표적으로 수기 힐스테이트 1단지, 2단지, 그리고 대형 평수로 이루어진 3단지까지 있고 몇몇 단지가 더 이루어져 있는데 여기 단지와 맞먹는 이 공급이 있었죠. 캐슬 파밀리아 시티 1단지, 2단지가 입주가 있었습니다. 자, 눌러보시면 2020년 11월 작년 말에 입주가 있었고요. 얘는 작년 초에 입주가 있었습니다. 자, 2단지는 2020년 초, 2020년도 말에는 1단지가 입주가 있었죠. 2500세대, 2500세대. 그러니까 여기 써져 있기로는 1800세대, 2200세대. 예, 세대수는 제가 약간 잘못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1800세대, 2000세대 합치면 거의 4000세대가 입주를 한 겁니다. 자, 그러면 간단하게 얘네가 입주할 때 인근의 이 아파트가 어떤 현상을 보이는지 보면 되겠죠. 그죠? 자, 여러분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인근의 새 아파트 입주가 무서운 이유는 이 아파트에 사람이 들어갈 때 여기서 빠져나가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기가 지어지자마자 너무 싸고 저렴해서 이 아파트랑 이 아파트에 살고 있다는 사람들이 모두 다 일로 이사를 해버리면 뭐 다 무너지겠죠. 당연한 얘기죠. 그럼 어떻게 됐는지 시세를 보면은 답이 나온다는 겁니다. 자, 일단 작년 초 2020년 2월에 1872세대가 입주를 했습니다. 2020년 2월이죠. 그럼 인근의 세대를 볼까요? 자, 2020년, 2019년 말부터 2020년 2월 3월달까지 이 아파트는 힘을 쓰지를 못했습니다. 보시다시피 움푹 패인 부분에서부터 다시 올라오지 못했죠. 즉, 인근의 아파트가 얘가 지금 1200세대예요, 여러분. 얘는 어땠을까요? 2000,
2020년도 2019년 말부터 2020년 초까지 힘을 못 썼어요. 요 구간이거든요. 자, 즉 2단지 1800세대가 입주할 때 힐스테이트 1단지랑 2단지는 힘을 못 썼네요. 다른 요건은 빼는 겁니다. 실제로 나가보시면 이 당시에 힘을 못 썼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전세가 좀 힘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전세가 오르지 않고 보이시죠? 전세가 밑으로 내려갑니다. 보이시죠? 전세가 밑으로 내려갑니다. 1단지는 어땠을까요? 2019년 말부터 전세가 평평하고 좀 내려갑니다. 사실상 보시면 좀 내려갔습니다. 전세도 약세고 매매가도 빠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간단합니다. 새 아파트는 비었잖아요, 여러분. 빈 아파트에서 시작을 하잖아요, 여러분. 빈 아파트에서. 그러면 전세 입자도 뺏기고 실제로 이 매매, 실수요자, 매매, 집주인, 매매 수요도 뺏기고 전세의 수요도 뺏기고 월세 수요도 뺏긴단 말이야. 단 이때 중요한 거는 여기서만 다 가는 게 아니죠, 여러분. 여기서 다 가는 게 아니라 외부에서 들어올 거예요. 그래서 입지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만약 서울이나 인근 인천에서 이 아파트 단지에 입주하고 싶은 사람, 전세를 구하던, 매매를 구하던, 월세를 구하던 여기 들어오고 싶었던 사람이 많다면 이 단지의 흔들림이 적겠죠. 자, 그런데 제가 이 얘기를 몇 번 했느냐. 인근에 새 아파트 입주가 있는 거는 인근 구축 시장의 부담인 거는 자명한 일이에요. 확실합니다, 거의. 역사적으로. 확실합니다. 근데 제가 아까 말하고 말씀을 드렸죠. 전세도 뺏기고 매매도 뺏긴다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때 먼저 뺏기는 게 뭘까요? 전세입니다. 왜냐면 매매보다 전세가 실수요에 더 가깝기 때문이죠. 전세는 한 개 이상 안 구하죠. 저 집에 살고 싶은 사람이 들어오는 겁니다. 매매는 전세를 줄지 내가 직접 들어갈지 나중에 선택해도 돼요. 전세가 먼저 흔들립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게 아시겠지만 2020년 7월에 임대법이 바뀝니다. 그래서 2020년 상반기와 2020년 하반기에는 전세 시장이 법적으로 달라집니다. 자, 1단지가 2020년 11월이니까 임대법이 바뀐 이후에 입주가 있었고요. 더 많은 2255세대가 입주를 합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매매 시장입니다. 2020년 말에 입주가 있었지만 입주할 때 오히려 더 미쳐 날뛰었습니다. 더 올라갔죠. 보이시죠? 2020년 말에 더 미쳐 날뛰었습니다. 그럼 전세 시장은 어땠을까요? 전세 시장 역시도 떨어졌던 것에서 그렇죠? 2020년 말에는 2020년 이렇게 보시면 2020년 말에 전세가 올라갔다가 몇몇 거래가 있었지만 조금 더 다른 예를 들겠습니다. 이 단지는 약간 자 전세 시장이 2020년 말에 한번 뛰었다가 그대로 유지가 됐습니다. 전세 시장엔 별 큰 영향이 없었죠. 그리고 매매 시장은 올랐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원래 인근에 입주가 있으면 전세 시장은 더 많이 떨어지고 전세가 못 받쳐주니까 매매도 못 받쳐서 매매도 떨어지고 전세는 더 떨어지고 매매는 좀 덜 떨어지는 게 일반적인 현상이에요. 모든 지역 모든 아파트 다릅니다. 이거 법칙 없어요. 인근에 뭐 입주 있으면 무조건 망한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죄송한 얘기로 제 짧은 견해 그분들은 전 경험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어떻게 된 거죠? 원래 전세는 많이 떨어지고 매매도 떨어져야 되는데 오히려 1단지 입주할 때는 매매가는 폭등을 했고 전세는 약간 올랐거나 회복이 됐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됐을까요? 간단하죠. 여러분, 전세 만약에 여기에 여러분 여기랑 여기에 전세 물건이 많은 상태, 저렴한 전세가 많은 상태에서 입주가 이뤄지면은 여기 전세를 구하던 사람들이 다 일로 가면은 여기 전세는 더 무너지겠죠. 근데 만약 여기 입주가 있을 때 이미 여기 전세가 씨가 말라 있었다면, 그리고 매매 물건도 씨가 말라 있었다면 외부 수요까지 동반을 해봤을 때 여기 공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여기 공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축에 대한 공급이 너무 씨가 말라서 여기에 있는 수요가 공급을 초월해 버린다면 여기 입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축이 올라갈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이해가 되시나요? 간단합니다, 여러분. 수요와 공급이잖아요. 제가 오늘 얘기하고 싶은 말을 정리를 해드릴게요. 공급은 수요를 뛰어넘을 때 과공급이고
공급이 있더라도 수요보다 적으면은 공급이 부족한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신축에 대한 공급은 새로운 공급이니까 순수 공급이에요. 하지만 이미 인근 구축에 공급보다 수요가 많았던 상황에서 수요가 훨씬 더 대기가 돼 있는 상태에서 공급을 해줬을 때 이 공급이 충분하지 않으면은 구축이 올라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특히 이게 전세 시장에서 출발을 하는데 전세 시장이 불안정해져 있는 상황에서 전세가 이미 씨가 말라 있는데 인근에 신축 공급이 있다고 해서 예전처럼 무조건 전세가 무너지고 매매가까지 무너진다는 법칙은 더 이상 통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임대법이 바뀐 이후로 입주에 대한 영향이 다릅니다. 예전에 없던 시장이에요. 지금 이걸 정확히 분석을 끝낸 분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예전에 헬리오시티 때도 그리고 강동구 입주 때도 그리고 지금 각종 경기도 입주 때도 지금 시흥의 신축이나 뭐 안산의 신축, 뭐 송산 그린시티 미분양이 허당했던 곳들 지금 난리도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 어떻게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왜 이렇게 2020년 상반기 입주장과 2020년 하반기 입주장이 다를까요?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실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전 이렇게 지금 변화한 시장에 맞춰서 시장을 다시 분석을 하고 데이터를 쌓아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집 주변에 뭐 입주가 기다리고 있다, 입주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무서워하시기보다는 과연 지금 주택에 구축 매물을 포함해서 공급이 과연 충분한지, 수요가 얼마나 쌓여 있는지를 한번 파악해 보기 위해서 노력을 하시면 지금 인근에 비록 신축 입주가 있다 하더라도 예전과는 약간 다른 모습일 수가 있다. 비록 지역마다 단지별마다 다 다르겠지만 다를 수가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한 번쯤은 생각을 하고 인지를 하고 파악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집에 있는데 집 인근에 신축 입주가 많다. 그러니까 무조건 떨어질 거다. 난 팔아버려야겠다. 아니면 나는 저기 아파트를 사고 싶은데 인근에 신축 입주가 있으니까 저 입주가 다 끝나면 사야겠다라는 생각은 요즘 시장에는 과거에 비해서 더욱더 맞지 않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제 얘기가 이해가 되시면 여러분 앞으로 경제적 결정을 하시는데 큰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도움 됐으면 좋겠고요. 오늘 비 오는데 건강 유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움 됐으면 구독하기,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